예, 안녕하십니까. KI 이상엽입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션이 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여러 가지 그 미래 신기술 관련해서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세션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거는 정책 연구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 관련 분야의 정책 동향하고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현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개괄적으로 들으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일 열어주시면요. 오늘은 크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 발표 자료를 우리 주최 측에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대통령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 관련된 발표를 하셔가지고요. 조금 내용이 좀 시차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그 관련된 사항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몇 년 전부터 좀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이제 좀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이제 권고안을 저희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목표가 저탄 2050 관련된 목표가 설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그 연구를 금년 초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고요. 저탄소 발전 전략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정확하게 좀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파리 협정에 근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명확하게 좀 또 이 개념상 좀 시각차가 좀 존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저탄소 발전 전략의 개념은 파리협정 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은 2도씨 이하에 대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1.5도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5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력을 경주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부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웰빌로우 2도씨가 이제 개념상 맞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4조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LEDS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서 저탄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탈탄소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저탄소가 공식적인 개념이고 웰 빌로우 2도씨가 공식적인 개념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리 협정 이후에 IPCC에서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오면서 1.5도 탄소 중립, 탈탄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나오게 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제 비전이라고 할까요? 목표를 발표를 하셨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환경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조만간에 국가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저탄소 발전 전략을 최종 발표하고 유엔에 제출할 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탄소 발전 전략과 관련된 좀 의의를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뭐 파리협정도 그거를 반영을 했겠지만은 위에 테이블 두 가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유수 그 기관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연구원 전망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주제는 뭐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국제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메가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모든 국가의 국가 과제, 전 지구적인 국가 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최근에 그 발표된 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에 중요하게 어떤 요소들이 결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스팁 분석으로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이 주제에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탄소 발전 전략은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에너지 정책, 기후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 프레임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도전적인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추진을 계속 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 번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하고 2030년 설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이 2020년이지요, 현재가. 2020년 첫 우리 목표가 5억 4천만 톤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 목표는 5억 3,600만 톤으로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금년 배출, 금년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는 7억 톤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한 7억 1천만 톤 정도, 7억 톤 정도 수준인데요. 과거 2020년 목표를 대비를 해서 보면은 이제 어떤 상태인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배출 추세 곡선을 보면은 그 아직도 정점을 벗어나서 이제 하향되는 추세에는 아직까지는 볼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이거를 절대량으로 보지 말고 좀 우리가 그 원단위 관점에서 보면 보신 아래 그림에서처럼 원단위 쪽은 뭐 계속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출 구조라든가 산업 구조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절대량 배출량은 계속 아직 컨트롤되고 있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2020-2030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감축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시장에 시그널을 줘서 감축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정부의 감축 목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감축 목표 설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이행하고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발전 기준으로 그 재생 발전 목표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현재는 한 60% 정도대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30년에 20%, 40년에 한 35%까지 가는 것들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국가 목표이죠. 그다음에 그 2050과 관련해서는 저희 그 정부 권고안을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 60%까지가 최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2050년에 재생 발전은 한 80% 정도는 최소한 가야지 이제 달성 가능한 거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재생 발전의 추세를 보면은 상당히 그 아주 획기적인 혁신적인 재생 발전 비중이 우리가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에너지 대비로 우리나라의 재생 발전 비중을 외국과 주요 국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그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좀 상회하는 수준은 있지만은 아직도 절대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그래프 크기가 아주 현저하게 낮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20년, 2030년 그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선진국의 뭐 현재 수준에 조금 그 상회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서 발전 부분이든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관점에서든 재생 쪽을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노력, 과거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의 상황을 잠깐 지금 그 이레나 보고서에서 좀 보면은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서 2019년에 추가 증설된 게 세계 각국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그 세계 탑 10 정도로 이렇게 증가는 하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시장적인 측면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해외 보고서에서 평가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으로써 우리가 탄소 중립 같은 경우가 달성이 될 수 있느냐, 기타 재생 발전을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해외 보고서에서 발췌를 한 것인데 각 국가의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을 좀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적인 수단들은 어떤 것들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재정적인 인센티브, 시장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어떤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그 란에서 이게 동글뱅이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규제적인 정부의 역할이든 시장적인 메커니즘 관점에서든 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좀 이렇게 인덱스하게 좀 차이가 나는 파트가 이 규제 정책 중에서의 이 경매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역 에너지, 지역 차원의 수단이 상대적으로 좀 러프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력 시장하고 에너지 시장 구조에서 이러한 그 경매 제도, 선진국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쉽게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지역 에너지 확산 기반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그 노력이 경주가 요구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늘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고시, 농지법이라든가 산지관리법 이런 그 규정들, 규칙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30년의 재생발전 목표를 달성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 공식적인 계획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지금 정부에서 많은 이런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이외에도 사실은 뭐 최근에 나오는 뭐 더 추가적인 동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주요 보시면은 육상풍력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시킬 수 있는가를 좀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 신재생 에너지법이라든가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제 개통 운영 규칙을
신설해서 만들겠다라는 것, 지역 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겠다. 태양광 이제 요새 얘기 많으시는 아리백을 포함한 제도 혁신을 해 나가겠다. RPS도 개선해야 그래서 HPS도 새로 만들겠다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일단은 계획된 대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한다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에 달성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탄소 사회 전환 관점에서 좀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가 뭔가, 국가 혁신 과제가 뭔가를 크게 4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에너지 시장과 제도에 관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파트가 전력 시장 구조를 어떻게 지금보다는 다르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그다음에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과세 체계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시장 운영규칙이라든가 재생에너지법이라든가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우리가 좀 이렇게 단계별로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은 또 계속 해나가면서 이 파트 시장제도 영역을 접근하는 것이 첫 번째 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아시겠지만은 재생에너지가 확산이 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기반을 갖춰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통 유연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차세대 전력망을 잘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그 확산 기반과 관련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기여를 해주셔야 될 파트이겠지만은요. 기술 개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산이죠. 이제 기술 개발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계속 그 과정에서 잔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그 에너지, 화력 발전과 LNG 발전 쪽에서의 그 효율화, 기술 혁신 이 파트가 있고요. 벌써 10분입니까? 큰일 났네. 예, 이런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행 과정에서 이제 많이 저희가 접하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 이런 문제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국가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이 범위가 하도 넓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주어진 기간 내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전환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 사회적 수용성 측면을 가지고 한 1년, 2년 동안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현안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전환 부분 쪽에서는 계획되고 있는 지금 석탄 발전 컨트롤 정책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그 친환경 전원 믹스 전환을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이끈다 하더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석탄 발전을 얼마만큼 이용을 할 것이냐, 잔존하는 이 이용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원전 컨트롤 문제가 이 온실가스 감축 쪽, 전환 부분 쪽에서는 고민해야 될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혁신 관점에서 보면 시장제도와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의 이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경쟁적인 전력 시장을 만들고 전력 요금을 자율화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고민, 구체적인 방안들이 가장 핵심적인 궁극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또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녹록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확산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이라든가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 환경적인 문제로 그 부동의가 진행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 유발이 되는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 있어야지 사회적 갈등 유발 요인이 최소화되는 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쪽도 손봐야 될 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으면서 많은 시사적 그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서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약발전 문제, 지구 지정제도 문제, 이익공유제, 그다음 사후 추진 과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종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제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 에너지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야 될 국가 과제를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건데요. 여기에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산업 부분도 있고요, 수송 부분도 있고 아직도 점검해야 될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 국한을 했다 보면은 전환과 지역에너지 환경 평가 부분 쪽에서 현안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 에너지 시장 거버넌스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이 체계 속에서 우리 국가 과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에 연구를 쭉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2050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탄소 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 배출 목표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배출 목표 자체라기보다는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안이 뭐고 장애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그야말로 전략이지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좀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시는 분들, 정책하시는 분들은 정책하시는 분들 접근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저탄소의 문제는 국가 미래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비전과 매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 포용 국가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탄사회 전환과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갈등, 가치 간극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왕 정부가 지금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과제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국민과 국제사회에 안정감 있게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행 방안의 지속적인 제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행정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좀 구체적인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인데요. 규제 자유 특구 같은 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지역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많은 연구와 정책 제안들이 나왔던 것들을 거기서 실험해서 그거를 성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이러한 모델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현안이고 무엇이 또 방안이 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도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앞으로 이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각 영역에서 좀 기술 개발도 잘 해주시고 하는 쪽으로 전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